여러분, 마늘을 안 드시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국에도 넣고 찌개에도 넣고 볶음에도 넣고 우리 식탁에 마늘이 빠지면 음식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드시는데 마늘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늘을 다루는 방식에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고 그 실수 하나하나가 도미노처럼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실수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바로잡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시는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늘을 요리할 때 거의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부터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볶음밥도, 나물볶음도, 잡채도 다 이 순서로 시작하죠. 기름에 마늘을 넣는 순간 부엌의 고소한 향이 확 퍼집니다. 그 향을 맡으면 음식이 맛있어질 거라는 확신이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맛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늘이 우리 몸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라집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할 때 그 좋은 일을 하는 핵심 성분이 알리신이라는 물질입니다.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뭉쳐서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이 열에 아주 약합니다. 특히 기름에 약합니다. 물은 아무리 끓여도 100도에서 멈추지만 기름은 그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기름에 튀긴 마늘을 분석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튀겨낸 직후에 알리신의 99%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볶는 것도 기름이 뜨거운 건 마찬가지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국과 찌개와 볶음에 넣는 마늘은 맛을 내는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에 좋은 성분은 달궈진 기름 속에서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시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볶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볶으실 때는 그대로 볶으세요. 마늘 향 없는 볶음은 맛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 마늘로 혈관까지 챙기실 수는 없습니다. 몸에 쓸 마늘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통마늘 안에는 없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의 재료가 되는 물질과 그 재료를 알리신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각각 다른 방에 들어 있습니다. 칼로 마늘을 자르면 그 방이 터지면서 둘이 만나고 그때부터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마늘을 다지신 뒤 바로 불에 올리시면 알리신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다지신 뒤 10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리에 쓰실 마늘은 먼저 다져놓고 다른 재료를 손질하시는 동안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넣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마늘을 따로 드시는 것입니다. 저녁 반찬 옆에 생마늘 한쪽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의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늘을 드시는 시간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마늘을 아침이나 점심에 드십니다. 국에 넣고 반찬에 섞어서 낮 동안 드시죠. 아침에 드신 마늘의 성분은 낮 동안 몸에서 쓰이다가 밤이 되면 옅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마늘이 가장 필요한 시간은 바로 밤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드시면 혈압이 낮보다 10%에서 20% 정도 내려갑니다. 새벽 2, 3시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깨어나실 무렵에 몸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혈압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때 올라가는 폭이 한두 시간 사이에 20에서 30 정도입니다. 혈압약 한 알이 보통 9에서 10 정도를 낮춰줍니다. 눈 뜨시고 한두 시간 동안 약 2-3알 몫이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이것을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이 정도는 무리 없이 받아냅니다. 새 고무줄은 쭉 당겼다 놓아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런데 60세가 넘으시면 우리 혈관 벽이 뻣뻣해져서 늘어나질 못합니다.
밀고 올라오는 압력을 벽이 그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아침 시간대에 유독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잘 잤다고 일어나시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고비를 막 지나오신 것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 안쪽 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혈관을 넓히는 물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서 뻣뻣하던 벽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피가 끈끈하게 뭉쳐서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혈압이 치솟을 때 이미 좁아진 곳을 뭉친 덩어리가 틀어막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마늘이 이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늘이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해외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드신 그룹은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줄었고 걸리더라도 회복 기간이 짧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인데 저녁 마늘 한 쪽이 밤사이 우리 면역세포가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해외 연구 자료들을 종합하면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압약 한 알에 거의 맞먹는 수치를 우리 부엌에 있는 마늘이 해낸 것입니다. 이 효과를 밤사이에 받으시려면 마늘을 저녁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낮에 쓰이고 밤에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생마늘 한 쪽을 반찬에 곁들이시면 밤사이 혈관이 그 힘을 받습니다. 구미에서 퇴직 교수로 지내시는 조병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데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아침 혈압이 유독 높게 나오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재면 150이 넘는 날이 자주 있었고 저녁에 재면 130 정도로 괜찮으셨습니다. 그 차이가 20이 넘는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의 조언으로 저녁 식사 때 생마늘 한 쪽을 쌈에 싸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아침 혈압이 140 아래로 내려오는 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마늘인데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고요.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것은 건강 문제를 넘어서 안전 문제입니다. 상한 마늘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에 마늘이 있으시죠? 깐 마늘 한 봉지든 망에 담긴 통마늘이든 한두 개는 껍질에 파릇하게 곰팡이가 슬었거나 만져보면 물컹하게 물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곰팡이 핀 부분만 칼로 돌려내고 하얗고 성한 부분은 그대로 쓰십니다. 다진 마늘에 섞어서 국에 넣고 찌개에 넣으시죠. 바로 그것이 위험합니다. 곰팡이 중에는 눈에 잘 안 띄면서 아주 독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암 연구기관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곰펠리걱으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와 같은 등급입니다. 특히 간을 공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소가 열에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끓여도 구워도 피겨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곰팡이 핀 마늘을 국에 넣고 1시간을 끓여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서 식탁까지 올라옵니다. 곰팡이 핀 부분만 돌려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안 통합니다. 눈에 보이는 파란 곰팡이는 겉에 핀 것일 뿐이고 뿌리는 이미 마늘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낡은 벽지에 곰팡이가 조금 보여서 그 부분만 뜯어냈더니 안쪽 벽에 시커멓게 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늘은 통째로 버리세요. 마늘 한두 개 값이 아무리 아까워도 간을 버리고 병원 드나드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싹이 난 마늘은 다릅니다. 봄이 되면 마늘에서 초록싹이 올라오죠? 이것을 보고 상한 거라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국내 대학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싹이 올라온 마늘이 생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싹이 났어도 알맹이가 단단하면 그대로 드셔도 되고 오히려 좋습니다. 다만 싹이 크면서 알맹이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가면 속이 물렁해지고 쭈글쭈글해지는데 그때는 곰팡이가 붙기 시작하니
버리셔야 합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깐 마늘은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담아서 냉장하세요. 키친타월이 습기를 빨아들여서 훨씬 오래 갑니다. 통마늘은 서늘하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시고요. 오래 보관하실 거면 다져서 한 번 쓸 만큼씩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곰팡이 걱정 없이 두고두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실수를 모두 짚었습니다. 첫째, 기름에 볶아서 알리신을 날려버리는 것. 둘째, 낮에만 드셔서 밤사이 혈관 보호 공백이 생기는 것. 셋째, 상한 마늘을 돌려내고 쓰시는 것. 이 세 가지 원인이 마늘을 매일 드시면서도 효과를 못 보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이 열에 약해서 사라지는 것과 정반대로 이 성분은 열을 오래 받아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이 성분은 잠을 돕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농업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짧게 익히는 것보다 1시간 정도 삶았을 때 이 성분이 생마늘의 3배가 되었고 압력솥으로 더 높은 온도에서 익혔을 때는 최대 18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신은 생으로 챙기시고 이 성분은 푹 끓여서 챙기시면 됩니다. 저녁 한 끼로 둘 다 얻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마늘을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세요. 이 마늘에서 열을 받아야 생기는 성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생마늘 한쪽을 반찬에 곁들여 드시면 알리신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한 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것입니다. 생마늘을 드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빈속에 생마늘만 드시면 안 됩니다. 알리신은 세균을 죽일 만큼 강한 성분이어서 위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위벽에 그대로 닿습니다. 명치 아래가 화끈거리고 속이 쓰려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밥과 국이 위 안에 함께 있으면 자극이 분산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쌈입니다. 상추나 깻잎에 밥 한 술 얹고 마늘 잘게 썰어서 같이 싸드시면 매운기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밥에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양은 하루 한 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넘치는 만큼은 속만 버리게 됩니다. 마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입니다. 알리신이 비타민 B1을 만나면 형태가 바뀌면서 흡수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비타민 B1이 가장 풍부한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수육 몇 잔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수육 삶아서 옆에 생마늘 놓고 함께 드시는 것, 보쌈에 마늘 올려서 쌈 싸 드시는 것, 우리가 맛있어서 해온 조합이 사실은 마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궁합이었습니다. 다만 비타민 B1은 삼겹살처럼 기름 많은 부위보다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같은 살코기 쪽에 더 많습니다. 수육으로 삶으시면 기름은 상당 부분 빠지고 비타민 B1은 남습니다. 그리고 수육 삶을 때 냄비에 넣는 마늘은 오래 삶는 동안 알리신이 사라지니까 잡내는 잡아주지만 혈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못합니다. 몸에 쓸 마늘은 접시에 놓인 생마늘로 따로 드셔야 합니다. 마늘이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시나요? 밤사이 우리 몸에서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낮에는 우리 몸을 움직이시니까 혈당이 알아서 조절되지만 잠이 드시면 이 기능이 느슨해집니다. 특히 새벽 3시가 넘어가면 몸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혈당을 끌어올리는데 이때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아침에 몸이 무겁고 피곤한 원인이 됩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드신 당뇨 환자들은 공복 혈당이 12 정도 내려왔고 3달 평균 혈당 수치도 0.5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0.5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실 수 있지만 당뇨약 한 종류를 새로 추가할 때 기대하는 효과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 부엌에 있는 마늘로 그만큼을 움직인 것입니다.
다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마늘로 약을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약이 하는 일과 마늘이 하는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마늘을 보조로 활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울산에서 식당을 오래 운영하셨던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시고 30년 넘게 음식을 만들어 오시면서 마늘은 항상 기름에 먼저 볶는 것으로만 쓰셨습니다. 어르신은 위가 약하셔서 생마늘은 입에도 못 대셨습니다. 드시면 속이 화끈거리고 밤새 쓰려서 마늘은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겼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드시는 형태가 안 맞았던 겁니다. 어르신이 찐마늘을 알게 되신 뒤 달라지셨습니다. 마늘을 찌거나 삶으면 알리신이 크게 줄어들면서 자극이 사라집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열을 받아야 생기는 성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어르신은 매주 한번 통마늘을 찜기에 10분 쪄서 꿀에 재워 두시고 매일 저녁 2~3개씩 꺼내 드시고 계십니다.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반년 정도 꾸준히 드셨더니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잠도 더 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기름에 볶기만 했으니 마늘값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였다고요. 꿀마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껍질을 까고 꼭지를 딴 다음 깨끗이 씻으세요. 냄비에 찜기를 올리고 물을 붓되 물이 찜기에 닿지 않을 만큼만 넣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찜기에 마늘을 펴서 올리고 뚜껑을 덮은 뒤 10분간 쪄주세요. 10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뚜껑은 그대로 덮어둔 채 10분을 더 두세요. 이 뜸들이는 시간을 건너뛰시면 속까지 안 익게서 가운데가 딱딱합니다. 꺼내서 체에 펴서 겉에 물기가 없을 때까지 말리세요. 물기가 남으면 꿀 속에서 곰팡이가 핍니다. 유리병을 끓는 물에 소독한 뒤 완전히 말려서 쓰시고요. 병에 마늘을 넣고 꿀을 부어서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하세요. 뚜껑을 덮고 상온에 3일 둔 뒤 냉장고로 옮겨서 2주를 더 두시면 꿀이 마늘 속까지 배어듭니다. 하루에 2~3개씩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 혈당이 걱정이신 분은 꿀에 재우지 마시고 찐 마늘을 그대로 드시거나 소금에 살짝 찍어 드시면 됩니다. 달지 않아도 충분히 고소합니다. 여러분 중에 마늘 냄새가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마늘 냄새는 양치를 해도 남습니다. 성분이 피 속으로 들어갔다가 폐를 통해 숨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가까이 갑니다. 저녁에 드시면 이미 사람 만날 일이 끝난 시간이니 냄새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잡으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 냄새를 측정한 연구가 있는데요. 마늘을 씹은 뒤 여러 가지를 먹여보고 숨에 남은 냄새 물질을 기계로 측정한 겁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생사과였습니다. 마늘 드신 직후에 사과를 깎아서 그대로 씹어 드시면 처음 30분 동안 냄새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생상추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고 일반 우유도 냄새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녹차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냄새를 잡아주는 것은 생채소와 생과일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인데 잎을 말려서 우려낸 물에는 이 성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겹살 구워서 마늘 올리고 상추에 싸드시는 것. 우연히 만들어진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상추가 마늘 냄새를 붙잡아서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먹어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늘이 장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뱃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몸을 돕는 유익균도 있고 해를 끼치는 유해균도 있죠. 마늘에는 프록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이것을 먹고 불어나면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성분은 열에도 잘 견딥니다. 알리신은 익히면 사라지지만 프록토올리고당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에 넣고 푹 끓인 마늘도 장에서는 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묶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위암 위험이 적게 드시는 분들의
절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짜게 먹고 절인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에 위암이 유독 많은 나라인데 우리 식탁에서 마늘이 얼마간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흑마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흑마늘은 마늘을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만든 것이라 알싸한 맛이 거의 없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속이 가장 편한 형태입니다. 해외 연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흑마늘도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 폭은 생마늘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니 흑마늘은 생마늘이나 찐마늘을 못 드시는 분들의 대안이지 드실 수 있는 분이 굳이 바꾸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셔야 하는 만큼 비용도 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매일 드시면서 효과를 못 보셨던 원인은 3가지였습니다. 기름에 볶아서 알리신을 날렸고, 낮에만 드셔서 밤사이 보호가 없었고, 상한 마늘을 돌려내고 쓰셨던 것입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에 마늘을 처음부터 넣고 푹 끓여서 열을 받아야 생기는 성분을 챙기시고 따로 생마늘 한쪽을 반찬에 곁들여서 알리신을 챙기세요.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찐마늘이나 꿀마늘로 바꾸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한 마늘은 돌려내지 마시고 통째로 버리시고 쌍난 마늘은 알맹이가 단단하면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마늘 한쪽이 혈관을 열고 잠을 돕고 장을 지키고 아침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 옆에 마늘 한쪽만 놓아보세요. 그 한쪽이 밤사이 우리 몸을 지키는 보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조병철 어르신도 임경자 어르신도 특별한 것을 하신 게 아닙니다. 저녁 식탁 위 마늘의 자리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저녁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건강한 저녁 식탁이 건강한 아침을 만듭니다.